반갑습니다. 하부경제TV입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오늘 주가는 반등의 흐름을 보여줬죠. 오늘 포스코 홀딩스가 반등폭을 좀 크게 보여줬고, 2차전지 쪽에서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메인 종목들도 일단은 좀 반등의 흐름을 가져가는 그런 하루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체크할 부분들이 많죠. 지금 시장이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음봉의 형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5음봉을 맞는 날이었는데, 추세 상단부터 하단까지 굉장히 빠르게 원웨이로 그냥 중간에 브레이크 없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이제 어제 제가 그 영상 제목에도 코멘트 달아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얼마나 빠졌느냐가 아니죠. 어차피 야금야금 빼든 한 번에 빼든 빠질 구간은, 그러니까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내려오는 속도, 그게 오히려 빠른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막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너 몇 대 맞을래? 옛날 그 선생님들 그런 거 보면은 몇 대 맞을래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깔끔하고 임팩트 있게 한 대만 맞겠습니다. 한 대 팍 맞고 그냥 딱 끝나는,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 주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심리가 기인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은 그냥 임팩트 있게 내려 꽂을 때 그냥 팍팍 내려 꽂고, 그 다음에 이후부터는 변동성을 좀 바로바로 줄여 나가니까 음봉이 나와도 이미 한번 맞은 구간에서 놀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 심리적인 데미지가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제목을 그런 식으로 제가 달아가지고, 제목 짓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문과 출신이 아니고 이과에다가 그냥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책 같은 것도 자주 보긴 하지만 또 주식 영상이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제 관점에서만 제목을 명확하게 달기에도 좀 힘들고, 그런 어려움이, 애로사항이 약간 있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리니까 누르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퓨 혹은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또 매수가 매도가 그대로 따라 하셔서 단기 매매 병행하시면서 수익 챙길 수 있는 것들 챙겨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또 소중한 시장이죠. 오늘 제가 좀 핵심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2차전지 반등이 나왔다는 거, 이거는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시장이 원웨이로 밀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원웨이로 빠지는 기간 동안 시장에 약간 혼을 빼놓은 그 테마가 있죠. 초전도체. 처음부터 사실 이 논문이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고, 그리고 뉴스 같은 거를 되게 교묘하게 단어를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아다르고 어다르고 같은 내용이지만 몇 글자만 바꾸면은 그게 되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안 좋아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초전도체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이야기 드렸는데 2차전지 같은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왜냐? 이 초전도체의 핵심은 그 맨날 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장,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죠. 그 영상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핵심이라기보다, 물론 두 가지 다 충족해야 되긴 하지만 전기 저항이 0인 거, 이게 핵심이거든요. 진짜 저항이 0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전기를 보내고 송전탑 같은 거 해가지고 전선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거 보낼 때 전기 저항이 0이라는 건 손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차의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런 것들로는 반응을 일절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테마죠. 너무나 빈틈도 많았고, 홈페이지 가면은 스펠링도 다 틀려있고, 처음부터 구멍이 되게 많았습니다. 물론 테마는 그냥 테마로 이용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주는 거, 어차피 시장에 올라갈 게 없었거든요. 반도체도 올라간 포지션이 아니었고 2차전지 놓치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그냥 딱 즐기고, 얘가 이제 밀리니까 오늘 오후장에 2차전지 반등폭이 더 크게 나왔죠.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2차전지가 장 초반부터 약간 포지션을 좀 만들긴 했거든요. 장중에 반등을 좀 시도하다가 잠깐 밀렸다가, 또 반등 시도하다가 잠깐 밀렸다가 했는데, 얘네 쪽에서 이제 뉴스 같은 게 나오고 급락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에코프로 HN이니 포스코 홀딩스니 에코프로니 해가지고
반등의 그 구간을 명확하게 가져갔다라는 거죠. 기존의 시장을 주도하던 2차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초전도체, 여기에서 이쪽으로 주도권이 좀 넘어왔다. 시장에 자금이 어쨌든 간에 돌고 도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면은,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또 다시 한번 주도 업종들이 어떤 반등의 흐름을 가져가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 이거를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급격하게 반등 나오네 바로 풀베팅이지, 이런 관점보다는 어차피 지금 CPI 발표가 목요일 저녁이거든요. 어차피 CPI 발표 나오기 전에는 그냥 다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홀딩스의 반등폭이 컸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또 그 이전에 보여줬던 반등 구간이기도 했고, 뭐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그 정도의 반등은 보여줘야 그게 또 예의인 게 맞죠. 그동안의 낙폭을 생각하면은. 그래서 너무 좀 빠르게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내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포퓨 가격 라인을 보면은 우리가 어쨌든 요 밑에 구간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시가 41만원, 2만원 요 구간까지 열어놓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겠다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43만원까지 밀렸습니다. 저가가 43만원. 이거 라운드 피겨 포스코 퓨처엠을 갖고 계시는 분들, 뭐 그 다음에 다른 대형주들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요런 만원대, 그 다음에 뭐 10만원대, 그 다음에 뭐 중간중간 10만원짜리 종목들은 5천원 가격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그런 가격에 맞춰가지고 보면은 차트를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포지션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그 다음에 창구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어떻게 들어오고, 시장의 분위기, 시장의 자금 이동,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적용시키는 게 어려운 거지, 차트만 열어놓고 얘가 지금 어떤 가격에서 조금 그 지지의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지, 혹은 저항의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종목마다 갖는 그 특징이 있거든요. 포퓨도 포퓨가 갖는 개별적인 특징이 있고, 똑같은 가격대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코멘트를 자주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윗라인 45만원, 결국 여기 경계라인이란 말이죠. 제가 처음에 가격 나눌 때, 방금 이제 영상 처음에 시작할 때도 여기를 이렇게 나눠놓지 않았습니까? 그쵸? 이 경계라인에 그냥 딱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뭐 추가적으로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45만원, 6만원 요 윗라인으로 진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진입이 된다라고 해도 어쨌든 위에 매물이 거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양봉 나와도 그냥 무덤덤하게 반등이구나, 음봉 나와도 지금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빨리 그냥 음봉 나올 거 나오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좋다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같은 날도 굳이 막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 구간이었고, 여기에서 반등을 한 번 더 보여줘서 윗라인으로 진입이 된다라고 해도 우리가 뭐 갑자기 앞에 보여줬던 이런 뭐 갭 달고 위쪽으로 급등 나오고 상한가 나오고 20% 오르고 이런 것들 기대하시는 분들이 없겠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런 기대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대감이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대감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구간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가격 라인을 좀 잡아가야 돼요. 흐름을 잡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매물들을 아래로 내려가지고 좀 소화를 하는 그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게 빠르게 나오려면은 어제와 같이 캔들을 그냥 이런 식으로 세게 그냥 꽂아버리는 거, 이게 그나마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제 같은 요런 액션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 그게 어제 영상의 메인 주제였거든요. 지금 시장의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초전도체 애들은 일단은 좀 차트들이 많이 깨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는 이전과 같은 막 그런 강한 반등이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뭐 기술적 반등이야 당연히 낙폭이 크니까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막 뭐 상한가 가고 이런 패턴이 나오긴 힘들 거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시장이 좀 밸런스를 잡아 나가지 않을까. 어차피 차익 실현 물량 나올 만큼 나왔거든요. 일주일 내내 나왔기 때문에 2차전지도 그렇고 뭐 반도체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중요한 거는 CPI 발표를 기점으로 누가 먼저 그 우선권을 가져가냐 이거일 것 같아요. 2차전지가 먼저 턴을 잡느냐, 반도체가 먼저 턴을 잡느냐. 이게 지금 이번 그 시세 분출 전에는 6월 달에 반도체가 먼저 잡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였고, 물론 여기에서 또 2차전지가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가격의 정상화가 둘 다 필요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다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 46만원, 7만원, 8만원 요 가격대죠. 네. 요 라인, 네, 요 라인으로 진입을 좀 먼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어쨌든 변동성이 가장 큰 이 고점 라인, 거래량 가장 많이 터진 구간, 요런 데가 마이 구간이거든요. 근데 요 구간까지는 비교적 좀 쉽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가 위치가 지금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첫 번째 캔들 나오고 두 번째 캔들, 세 번째 캔들, 네 번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양봉이라고 봐야겠죠. 이때 이제 그 시가 되고 위로 쭉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5개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은 위로 갈수록 올라갑니다. 여기에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비교적 이제 낮은 캔들, 첫 번째 캔들과 두 번째 캔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구간들까지는 쉽게 반등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윗라인으로 올라가는 게 문제이지, 이런 구간까지는 쉽게 이제 반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고 하는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설명드린 것도 다 그런 관점이거든요. 시장이 어쨌든 코스피를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다 추세 하단이에요. 잠시만요. 이게 어디 갔지? 네, 여기 있네요. 네, 추세 하단이기 때문에 CPI는 이 하단 라인에서 그 발표가 될 확률이 높단 말이죠. CPI가 일단 예상치가 높고요. 이거를 선반영을 해줬는지 아니면 얘네들이 CPI 발표 땡하고 또 추가적으로 반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좀 부정적인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1월달, 2월달 이때를 생각을 해도 CPI가 안 좋을 때, 뭐 그 다음에 FOMC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반등을 보여줬던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공통점은 뭐냐면 대부분 다 저점 부근에서 이벤트가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점 부근에서 이벤트가 됐을 때 작년도 그렇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CPI나 FOMC 결과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밑으로 빠졌습니다. 그게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패턴이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CPI가 안 좋은 채로 시장이 좀 반등의 흐름을 가져간다? 그러면 2차전지가 조금 우위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2차전지가 다시 한번 시장에 랠리를 가져간다? 이런 관점으로 보기보단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그냥 먼저 좀 반등을 가져가는, 좀 뒷구간에서는 이제는 좀 지루한 흐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애들도 오버슈팅 구간을 한번 가져갔고요. 2차전지 애들도 오버슈팅 구간을 한 번씩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또다시 오버슈팅, 우리가 이런 걸 기대하기보다 그냥 좀 차례차례 시장의 지수 흐름이 좀 지루한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해도 주도 업종을 무너뜨리지 않고 시장이 좀 건강하게 조정 구간을 소화를 하면서 반등도 보여줬다가 또 밑으로 밀렸다가 다시 또 반등 보여줬다가 이런 식의 흐름을 최대한 좀 만들어가는 거, 이게 제가 개인적인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이 다음 뒷구간에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전날 매수 들어온 거 일단은 매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어간 물량들도 오늘 많지 않았고요. 좀 순차적으로 소화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들어왔던 개인 물량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이 물량에 대한 요거 아니죠. 이 개인들의 물량에 대한 소화를 반등을 보여주면서 같이 좀 뺏어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밀고 뺏어오고 이런 것들. 그러다가 도저히 못 버티겠다, 너무 지루하다 할 때부터 그 가격 라인들을 보통 뚫어대니까 그 타이밍까지. 존버 어제 댓글 보니까 존버 너무 힘듭니다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힘들죠. 근데 그래서 이제 존버할 때 이 장기 투자 포지션을 잡을 때 첫 번째 매수하는 그 평단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굉장히 자주 드렸던 것도 다 그것 때문입니다. 이게 빨간불이 찍혀있는 대로 장투 포지션으로 넘어가는 거랑 파란불 스타트로 장투 포지션으로 넘어가는 거랑 난이도, 심리적인 난이도가 진짜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분할 매수
여러 번 나눠가지고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거, 이런 관점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렸거든요. 이런 구간일 때, 그 다음에 이런 구간일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좀 유리한 평단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쪼개가지고 음봉 나올 때 접근해야 됩니다. 분할 매도를 할 때는요, 양봉 나올 때 하는 게 정석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할 매수할 때는 뭔가 좀 과하게 지금 주가가 밀린 것 같은데, 근데 또 음봉 나오네. 그럴 때 쪼개가지고 종가 기준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음봉 나올 때 분할 매도한다? 그러면은 아침 대비 내 계좌에 찍혀있던 수익률이랑 종가 부근에서 내가 매도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그 수익률이랑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이거 매도 못합니다. 아까워가지고. 그러면 다음 건에 계속 질질질 빠져가지고 점점 이제 매도 못하고 그냥 그 물량 그대로 들고 내려오는 거죠.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오늘 영상 또 굉장히 길어졌네요. 일단 가격적인 부분들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들, 요 윗라인으로 일단은 좀 진입을 해주면은 그나마 우리가 좀 편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치만 아직 CPI 발표 전이기 때문에 이 CPI 발표 이전에 나오는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 요 정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링크 누르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해드리는 종목들도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제 낙폭 대비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조금 더 견조하게 그 방향을 좀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워낙 또 길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반등을 보여주면 2차전지나 반도체나 양시장의 주도 업종들이 먼저 좀 흐름을 잡아가지 않을까 하네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깁니다, 영상이. 내일부터는 좀 줄여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